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저멜 커쇼기의 실종 사건이 계속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커쇼기가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에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터키 경찰이 영사관 내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고 미국은 국무장관을 급파해서 어제 사우디를 방문했고 오늘은 터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끔찍한 사건이고 또 거기에 국제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데 또 지금 미국에서는 중간선거가 바로 코앞이고 그래서 이 사건은 현재까지 실종 후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만 해답보다는 질문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사건을 파헤치고 대결 상황으로 가기보다는 이것을 덮고 피해가려는 인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 문제가 이란 경제 봉쇄 문제, 사우디 무기 수출, 예멘 쿼타의 테러 문제, 또 국내 가솔린 가격의 문제, 중동 평화 문제까지 걸려 있어서 쉽게 나서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커쇼기는 사우디 국적이지만은 미국 거주자고 또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숙적입니다. 지금 가해자로 주목을 받고 있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자는 사우디의 차기 승계자고 또 중동의 큰 손입니다. 동시에 휴먼 라이트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쇼기 실종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떤지, 미국의 입장, 사우디, 터키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또 이 사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권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이미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평소 사우디의 비판적인 사우디 언론인인 커쇼기가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을 방문했는데 결혼 서류의 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러는 같지만 나온 흔적이 없습니다. 실종이 된 것입니다. 터키 당국은 그가 영사관 내에서 살해가 됐고 사체가 유기가 됐고 사건 직후에 터키에서 특별기 편으로 입국한 사우디인 15명이 이들이 왕족 경호대 요원들인데 이들이 사체를 갖고 출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 암살 사건이 사실이라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 후 여러 번 말을 바꿨습니다. 증거가 없는 한 무죄다. 너무 성급하게 결론에 가지 말자. 등등 온건 발언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사우디로 급파를 했고 어제는 살만 왕자와 대면까지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터키 정부는 사우디 영사관이 외국 주권 지역이지만은 자국 내의 사건이고 이것이 이제 살인 암살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만일 사실이라면은 주권 침해라는 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터키는 시정 일관으로 사우디의 로열 가드, 왕족 경호실의 소행이고 자신들의 오디오 비디오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혈흔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커쇼기가 죽기 전에 그의 컴퓨터 손목시계로 현장을 기록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터키 당국은 사우디 영사관의 주거지 그리고 차량 공개도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우디 측은 시정 일관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영사관에서 제발로 떠났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에도 기록이나 증거가 없습니다. 거의 실종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사우디가 그의 사망을 시인하고 그러나 신문 중에 사고사다, 상부의 지시라든가 상부의 인지는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사우디 왕족 측에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
뉴욕타임스 등이 살만 왕자의 경호대원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터키의 입국자 여권 사진과 거의 일치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 측근의 범행이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이 꼬이고 꼬이니까 사건 2주가 지난 지금 해답보다는 질문만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 문제에 끼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오일입니다. 사우디는 최대의 산유국인데 미국이 지금 쓰는 오일의 40%가 수입품입니다. 이 중에 사우디에서 수입하는 오일이 전체 9%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오일 수입국은 제1위가 캐나다고 2위가 사우디 그리고 3위가 멕시코입니다. 이제 여기에 차질이 생기면은 국내 유가가 올라가게 되고 또 11월 선거가 바로 3주 후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란의 오일 수출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이 바로 다음 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우디가 오일 증산을 하지 않으면은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국제적으로 미국이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란 핵 협정, 미국이 주도로 협정을 맺었지만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결정했고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국제사회에서는 이 협정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무기 수출이 또 걸려 있습니다. 사우디의 대량의 무기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일 계획인데 자칫하면은 수출에 지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멘과 콰타이의 테러 문제도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의 거점이 아프간, 시리아 등지에서 예멘 등지로 다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멘을 봉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우디가 거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테러전에서 사우디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의 하나입니다. 또 중동 평화 문제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중동에서 그리고 아랍에서 대국인 사우디 협조 없이는 거의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의 힘의 균형 문제도 있습니다. 이란은 시아파 종족이고 영내의 여러 나라의 테러를 지원하고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사우디는 수니파의 종족이고 이란에 대한 중대한 억제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 살만 왕자가 이제 차기 대권자가 확실한데 그가 개혁적이고 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무모하고 독재적이다. 또 휴먼 라이트를 억압한다. 이런 평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점수가 좋지 않은 구석이 있는데 미국이 잘 보호해야만이 차기의 협조적인 인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김정은과도 fall in love 했다고 하니까 살만과도 트고 지내고 싶은데 그의 사위인 제렛 쿠스너는 이미 이 왕자와 절친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미국 내 경제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사우디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가 1,600억 달러나 됩니다. 전체 10위고 여기에 곁들여서 부동산과 주식까지 합하면 미국 경제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안보, 경제, 테러, 오일, 또 중동 평화까지 걸려있는 문제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살만 왕자는 미국에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 했을 때 이 왕자가 쓴소리를 한번 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실한 미국의 동맹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것이 외국 땅의 암살 사건이라고 하지만은 그가 미국 국적 시민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이 섣불리 나서기도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0월 17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언론인 실종 사건을 논의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사건 현장인 터키에 도착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오늘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이달 초 이스탄불에서 발생한 자말 카쇼기 실종 사건 등을 논의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앙카라에서 회담을 하고 시리아 사태 등 양자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언론은 어제 터키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전제로 카쇼기는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서 지난 2일 살해된 이후 분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언론인 자말 카쇼기를 처참히 살해했다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사회가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사우디 정부와 왕실을 비호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반면 유엔과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 등은 카쇼기 살해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에 유력한 배우로 지목받는 사우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쇼기의 죽음을 둘러싸고 토막살인, 고문, 참수 등 잔혹한 방법이 동원됐다는 각종 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충격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팍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자신의 재선 도전 의사를 100%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다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임기를 노리는 이유에 대해 항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도전을 위한 선거 자금을 1억 달러 이상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이 미쳤다고 비판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팍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는 페더럴 리저브라며 그들은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고 있고 너무 독립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들어 3차례 금리를 인상했고 올 12월에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3차례씩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크레인으로부터 병합한 크리미아 반도 동부 항구 도시 케르치의 한 크리미아 칼리지에서 오늘 폭발이 일어나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당국은 테러에 의한 폭발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낮 케르치시의 보이코바 거리에 있는 기술대학에서 한 차례 폭발이 있었다며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러시아 국가 대테러위원회를 인용해 정체불명의 폭발 장치가 터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경찰관의 비무장 흑인 10대 총격 비디오가 또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8월 경찰관 카를 무하멧이 길거리를 배회하는 18살 리카루로 헤이스를 차 안에서 2발의 총으로 쏴 그의 팔과 가슴에 중상을 입히는 장면인데 이는 경찰 순찰차의 대시보드 카메라에 잡힌 것입니다. 이 비디오는 어제 경찰감독위원회가 공개했고 피해자 가족은 가해 경찰을 제소한 상태입니다. 총을 맞은 헤이즈는 정신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추위와 도로공사 그리고 교통사고 등으로 I-80에서 4시간 동안 교통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I-80 졸리엣 지역이 현재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데 어제 이 지역에서 일어난 6중 충돌 교통사고와 추위 등으로 장시간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약 4시간 동안이나 자동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했습니다. 위튼에 사는 남성이 무게 1,510파운드의 초대형 펌킨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조 에드킨스는 금년봄 뒤뜰에 이 호박을 심고 지하를 전기 코일로 덮게 하는 등 특수 재배를 내 대형 펌킨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씨앗 구입에 $500를 썼지만 최대의 펌킨 재배상인 블루 리본상을 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쌀쌀한 가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50도, 밤 최저 31도.
내일도 맑은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고 낮추고 56도, 밤 최저 43도. 금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추고 53도, 밤 최저 42도. 토요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추고 50도, 밤 최저 30도입니다.